되면 다음 주에는 그 성적 결과 문자 발송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번호로 문자 보내면 되거든. 그 번호는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받지 않는다. 문자만 받는다. 그 번호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얘기해서 달라. 그리고 혹시나 설마 매주 숙제를 줬는데 양이 적어. 그래서 나는 더 풀고 싶어. 그런 사람 따로 얘기해. 많이 줄 테니까. 대신 안 풀면 욕할 거야. 더 푼다고 가져갔으니까 풀어야지.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네 번째, 그동안 나왔던 거 싹 조합해서 판 구조론이 발표가 된다. 판 구조론. 윌슨, 맥켄지 이런 애들이 한다. 근데 이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건 판, 암석권이라고 했잖아. 세계는 10여 개의 판으로 돼 있대. 근데 판이 만나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나는 이런 지역에서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게 판 구조론이야. 지각 변동이라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 지진, 화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판 구조론이 된다 이거야. 됐어. 자, 그랬을 때 요 만나거나 어긋나거나 멀어지는 거 있잖아. 요걸 싸그리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 판의 경계라고 부른다고. 즉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게 판 구조론이라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1960년대 발표되거든. 시작이 10년대였잖아. 끝이 60년대야. 그럼 이론이 만들어지는데 50년 걸렸지. 근데 보통 물리나 화학에서 얘기하는 이론들은 한번 만들어지는데 몇 년 걸리니? 몇백 년 걸리거든? 몇백 년에 걸쳐서 와.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오류가 없어요. 거의 다 수정이 된 상태거든. 근데 얘는 짧지. 만들어지자마자 오류가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지구과학 이론들은 오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은 100%라는 건 없어. 지구과학에는. 그래서 지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거의, 대부분, 대체로 이런 말을 쓴다. 지구과학 보기에서 100%라는 의미가 나오잖아? 무조건 틀린 보기다. 100%는 없다 지구과학에서.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어렵다고 느낀다. 왜? 딱 떨어지진 않아. 그냥 이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야.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걸 고르는 거야. 보편타당한 걸.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대체로 이렇게 된다 이거는. 나중에 지질시대가 마찬가지야. 공부 안 해도 공룡이 뭔지 알잖아. 공룡이라는 애가 중생대에서만 살았어. 지금 안 살고 있는 것도 알지? 근데 얘가 죽어서 화석이 됐단 말이야. 근데 어떤 땅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됐어. 그럼 이 땅은 어느 시대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그냥 중생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근데 만들어졌고 시간이 흘러서 얘가 움직여가지고 요즘 만들어진 땅에 묻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이제 문제 못 푸는 거야? 그럼 다 된다? 안 되는 거 없어. 그렇게 문제 그럼 골 때린다고. 보편 타당하게 항상 답을 설정해야 된다. 아무튼 얘 만들어졌는데 바로 한계점이 나타나요. 한계가 뭐냐면 판의 경계가 아니야. 판의 경계가 아니야. 그럼 지각 변동이 나타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이거 이론에 의하면. 근데 판의 경계가 아닌데 지각 변동, 지진이 나, 화산도 난다고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걸 찾아낸 거야. 여기에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하와이야. 하와이는 판 정중앙에 있거든. 근데 여기서 지진이나 화산이 나. 그럼 판 구조로 설명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건 예외라 그랬어. 예외적으로 이 동네는 그럴 수 있어. 왜 그러냐? 이 동네는 예외적으로 딴 데보다 이상하게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돼.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온도 높은 데를 열점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겁내 많아 이런 지역이. 그럼 더 이상 예외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완하는 이론이 나온다고. 그게 플룸 구조론이야. 그럼 다음 주에 할 거야. 플룸 구조론은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판의 경계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건데, 이거는 판의 이동 방향도 있지만 판의 이동 속도 차이 때문에 그래. 판의 이동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경계가 나타난다고. 누군 빠르고 누군 느려. 그러다 보니까 멀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수능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자꾸 수특수안에서 내는 문제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판이 이렇게 있거든. 자, 여기를 경계로 여기가 A판이고 여기가 B판인데 A판은 왼쪽으로
1년에 4cm를 가고 있대. 왼쪽으로 1년에 4cm를 간대. 자, 얘는 오른쪽으로 1년에 6cm를 가고 있대. 1년에 6cm를 가고 있대. 됐어? 그러면 왼쪽은 1년에 4cm 만들지? 오른쪽은 1년에 6cm 만든다? 그럼 전체적으로 1년에 몇 cm 만드니? 10cm 만드는 거지. 10cm 만들어. 그러면 여길 기준으로 해서 판의 이동속도, 즉 해령을 기준으로 나이, 두께, 수신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나와야 돼? 대칭적이지 않게 나와야 되지. 근데 문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이게 대칭적으로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어떤 보정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 보정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양쪽이 대칭적이지.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온 거나 혹은 말로 써줘. 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이다. 이렇게 써준다고. 대칭이 아닌데 대칭이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뭐냐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볼게. 실제로는 이렇게 판이 있잖아? 여기에 판의 경계가 여기 있다고 치자.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 자체가 멀어지는 속도가 있어. 판 자체가 이동하는 속도가 있고, 두 번째 얘가 발산하는 속도가 있어. 근데 이건 양쪽으로 똑같아. 발산 속도는. 그리고 얘 해령이지, 해령해. 얘 자체가 이동하는 속도가 있어. 원래 이렇게 세 종류의 속도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거냐면 여기에 작용하는 속도를 싹 다 고려해서 그린 거야. 한꺼번에 다 고려해서. 그럼 다시 갈게. 지금은 판 자체가 이동하는 것만 지금 표시했거든? 근데 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장되는 속도는 어차피 같으니까 의미가 없고, 그러면 해령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가 움직여줘야만 이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오른쪽이랑 왼쪽 중에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 이거거든? 4 만들고 6을 만들어. 근데 대칭이 되려면 얼마씩 만들어야 돼? 5씩 만들어야 되지. 얘도 5를 만들고 얘도 5를 만들어야 돼. 그럼 해령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얘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몇 cm? 1년에 1cm. 얘가 오른쪽으로 1cm 움직였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야. 근데 이걸 이제 수업 듣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요 판에서 멀어지는 속도 P, 얘 자체가 이거는 또 X, 얘 Y 이런 식으로 막 관점시 세운단 말이야. 그렇게 설명해주면 있어 보이긴 하지. 쓸데없이 어렵게 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서 이동하는 거 다 합친 게 얘라고.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공식적인 문제는 절대 복잡하게 계산을 내지 않는다고. 자, 하나만 더 읽어볼게. 하나. 이번에 이렇게 있어. 해령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해령이야.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 방향으로 1년에 5cm로 간대. 1년에 5cm로 간대. 근데 얘는 이 방향으로 1년에 2cm를 간대. 아니 3cm. 3cm를 간대. 오른쪽 1년에 3cm 간대. 되니? 그런데 자, 얘 해령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래프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럼 그래프 형태 자체는 얘랑 맞지 지금? 맞잖아.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가 3을 이동했고 여기가 9를 이동했고. 그럼 이 그래프 상에서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몇 배 빠른 거니? 3배 빠른 거지. 근데 지금 그림상에서는 5대 3이잖아. 안 맞지? 그럼 뭐 해야 돼? 해령을 움직여줘야 되지? 그럼 얘가 1대 3의 비율을 가지려면 해령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일단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왜? 얘가 더 빨라져야 되고 얘는 좀 더 느려져야 되니까. 그럼 1대 3이 되려면 얘가 이 방향으로 얼마 가면 돼? 1cm 가면 되지. 왜 얘가 1cm 가면 얘 얼마 돼? 2cm 되지. 얘는 얼마 돼? 6cm 되잖아. 그럼 1대 3 되는 거지? 그럼 오른쪽으로 1cm 갔구나. 이 뜻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 그래프는 이 판에 작용하는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그려준 그래프다. 다 계산해 준 거다. 근데 이 과정을 묻는 문제들이 수특이나 수학에 한두 개씩 꼭 튀어나온다. 근데 수능에서는 한 번도, 수능이건 모의고사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사설에 이딴 문제들이 많이 있다. 온갖 사설에 이딴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이 수식 세우고 이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걸 굳이 어렵게 할 이유가 없다.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냥 쉽게 하는 게 낫다. 쉽게 하는 게. 물론 이제 뭐 방정식 세우면 세울 수는 있을 거야. 뭐 더하기 뭐는 얼마, 뭐 더하기 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다만
더하기 할 때 뭐를 고려해야 되냐? 방향을 잘 고려해야 돼.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 잡았으면 왼쪽으로 하는 거 반드시 마이너스로 잡아서 표현해야 된다고. 물론 이제 나도 NG 풀 때는 몇 개 정도 이런 문제를 낼 거야. 그래서 식으로 푸는 거랑 이걸 보여줄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자, 그러면 옛날에 많이 나왔던 문제는 이 판의 경계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이 판의 경계에 관련된 특징이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안 나와. 요즘에 안 나온다. 요즘에 저런 문제는 안 나와. 이거를 빔을 쓰면 빔을 하나 써야 되니까. 아니, 그냥 일단 판의 경계. 판의 경계. 판의 경계는 세 개인 거야. 뭐? 만나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나는 세 개의 경계가 있다고. 그러면 첫 번째 멀어지는 것부터 할게. 멀어지는 건 발산한다고 해. 발산형 경계야. 서로 멀어지는 경계야. 자, 이렇게 멀어진다고. 발산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은 나중에 장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그 힘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멀어진다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건 실제 가는 방향이 아니야. 이건 상대적 이동 방향이야. 얘는 상대적 이동 방향을 얘기한다. 상대적 이동 방향. 실제 이동 방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방향이다. 무슨 뜻이냐? 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갔어. 근데 얘도 오른쪽으로 갔어. 근데 얘가 얘보다 빠르잖아. 그럼 이 이동하는 걸 다 고려하면 이렇게 간다고 표현할 수 있지. 서로 멀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건 실제 이동 방향이 아닌 거잖아. 지금. 왜 둘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혹은 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왼쪽으로 갔어. 얘도 왼쪽으로 갔다고. 그러면 이걸 다 계산하면 상대적으로 얘가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 이동 방향 표시한 거라고. 실제 이동 방향 아니다. 그걸 유의해야 돼. 그러면 이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이다. 위로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해양지각이 어떻게 된다? 해양지각이 생성된다 이거라고.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그럼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구조는 열곡이나 해령이 만들어진다 이거거든. 열곡이나 해령이 만들어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찹쌀떡이 있어. 찹쌀떡을 내가 쓱 당겨. 그럼 원래 이게 볼록했잖아. 근데 내가 얘를 당기면 얘가 점점점 어떻게 되니? 평평해지지. 그치? 그러다 계속 당기면 파이기 시작하겠지? 그게 열곡이야. 땅이 멀어지다 보면 골짜기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그게 열곡이야. 그러다가 계속 당기면 언젠가는 뚝 끊어지지. 그래서 팥이 팍 튀지. 화산이야? 화산 폭발이야? 화산 폭발? 근데 나왔는데 물속이야. 그럼 얘 뭐 하겠니? 식겠지? 쌓이지? 그럼 여기에 체중을 계속 쌓여. 그럼 뭐가 생겨? 산맥이 생겨. 그게 해령이야. 열곡이 발달하면 해령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열곡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뭘로 이어져 있는 지역을 대라고 표현해. 그래서 열곡이 많은 지역, 그걸 열곡대. 그럼 해령이 많으면 해령대. 지진이 주로 일어나면 지진대. 별 의미 없어. 대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학 처음 하는 사람들은 용어부터 정리해야 돼. 용어. 평상시에 안 쓰는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뜻이 그런 뜻이라고. 자, 열곡이나 해령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또 이 그래프 나오는 거야. 이제 안 쓸게 뭔지는 이거 얘기한다고 이거.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태평양 동쪽, 동태평양 해령. 두 번째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 중앙해령. 세 번째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에 해당한다. 그치? 됐어? 나중에 세계지도상에 얘네가 어딘지 알아야 돼. 다만 이건 과거에 많이 나왔던 문제. 요즘엔 안 나온다. 요즘에는 이 판의 경계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 그거는 다음 주에 화성함하면서 얘기하게 될 거야. 아,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혼자 사는 어떤 문제집이 있어서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러면 언제 푸냐면 지구과학이 중단원이 6개로 돼 있거든? 직권의 변동, 지구의 역사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중단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야 돼. 중단원끼리 서로 연계가 돼. 물론 제일 좋은 건 한 단원이거든? 한 단원끼리 서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뒤에 있는 내용이 좀 튀어나와. 근데
조금 빨리 풀고 싶으면 중단원 하나 끝났을 때 풀어보는 거. 보통 2번 정도 수업하면 중단원이 끝나. 2번 정도 수업하면. 그러니까 그때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구과학은 그래. 지구과학은. 자, 그럼 여기서 일어난 지각변동은 뭐냐? 화산이 터져. 화산 터진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천발 지진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지진이 터지는데 지진이 터지는 깊이가 얕아. 그러면 천발. 지진이 터지는 깊이가 깊어. 그러면 신발. 근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 얕아. 천발. 중간 정도야. 중발. 더 깊어. 신발. 천발은 70km까지. 70에서 150이 중발. 150 이상이 신발. 쓸데없는 숫자야. 그냥 깊다 얕다만 생각하면 돼. 아, 누가 깊은 거고 누가 얕은 거다. 그럼 상식으로 생각해봐. 지진이 깊은 데서 터졌을 때랑 얕은 데서 터졌을 때 언제 피해를 많이 주겠니? 당연히 얕은 데겠지? 당연히 얕은 데일 거 아니야. 저기 머리에서 장풍 쏘는 거랑 네 옆에서 귓방맹이 때리는 거야. 뭐가 더 아프겠냐 이 얘기라고. 천발이 훨씬 더 아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은 천발 지진이야. 우리나라는 보통 신발 지진이 많이 터진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별로 피해를 많이 안 받는 편이다. 이거라고. 요런 게 나타난다. 자, 두 번째. 칠판 좀 아꼈어. 보존형 경계야. 보존형 경계.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판이 어긋난다고. 판이 어긋나는 데야.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긋나. 그러면 얘도 뭐라고? 상대적 이동 방향이라고. 실제 이동 방향이 아니라고. 뭐 판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만 해볼게. 얘가 빠르고 얘가 느려. 그럼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아, 어긋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여기서는 판에 생성도 없고 소멸도 없다. 생성도 없고 소멸도 일어나지 않는 게 없겠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구조는 변환단층이라는 게 만들어져. 변환단층. 자, 단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땅이 찢어진 걸 단층이라고 해요. 땅이 찢어져 있는 단층이야. 근데 이제 땅이 찢어진 게 단층이야. 그럼 이 단층 중에서 이제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이건 이제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얘는 항상 해령하고 해령 사이에서 만들어지거든. 얘는 항상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만들어져. 뭐냐면, 자, 바닷속에 해령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도 해령이 이렇게 있었어. 내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봤어. 위에서 봤어? 위에서 보면 여기 해령이 있고 여기 땅이 있고 여기 해령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위에 쳐다보면. 그런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항상 이 상태라 그랬지. 해령 기준은 대칭적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얘도 이렇게 서로 멀어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중간은 얘 왼쪽, 얘 오른쪽이니까 찢어지겠지? 그치? 그럼 여기를 변환단층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이 지역은 얘랑 속도가 같아. 그럼 이 지역은 어떤 일이 벌어져? 아무 일도 안 벌어지지. 다시 여기도 얘랑 속도 같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지. 이런 데를 단열대라 그래. 그럼 단열대에서는 지각변동이 거의 안 일어나고 있다고. 단열대에서는. 됐니? 그런데 뒤에 단층 보면 이제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만약에 해령이 있고 땅이 있고 해령이 있는데 해령의 이동 속도가 다른 거야. 얘가 빨라. 이렇게. 근데 얘는 느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다 찢어지지? 전체적으로. 이런 건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해요. 근데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와. 주향 이동 단층의 일종이야. 변환 단층은. 즉 변환 단층이 생기는 곳에서 주향 이동 단층이 생긴다. 이런 표현은 맞아. 근데 주향 이동 단층이 생기는 곳이 변환 단층이다. 이건 틀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그 구분시키는 문제는 없어. 근데 이제 궁금해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 차이가. 전체적이냐 부분적이냐 이거의 차이라고. 그럼 요게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냐? 미국 캘리포니아 쪽의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다. 여기 단층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보다 길다. 900km가 넘어. 땅이 쫙 찢어져 있다고. 그래서 항상 변환 단층은 어떻게 나오냐면 해령이 있고 땅이 있고 해령이 있고 땅이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꺾여서. 그러면 해령 변환 단층, 해령 변환 단층 뭐 이런 뜻이에요. 중간중간에. 자, 세 번째. 제일 복잡한 게 세 번째야. 세 번째. 수렴형 경계야. 수렴형 경계.
얘는 서로 만나는 경계를 얘기한다. 서로 만나는 경계. 수렴한다는 걸 이렇게 만났다 이거잖아. 미적분하면 항상 나오다니. 수렴 발산. 자, 얘 상대적 이동 방향이라 그랬어. 즉 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빠르고 얘가 느려. 그럼 어떻게? 수렴한다고. 자, 다시 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빠르고 느려. 그럼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다만 이건 이동 방향 표시한 건 아니다. 그럼 이 지역은 렌틀 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이다. 얘가 하강하게 되면 해양 지역이 어떻게 된다고? 소멸한다고. 여기는 해양 지각이 소멸하게 되는 경계다. 해양 지각이 소멸하게 되는 경계다. 됐어? 여기서 생기는 지질 구조는 뭐 이제 역단층이나 습곡 생기는데 그건 지질 구조 할 때고. 자, 그럼 수렴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갈리는데 둘이 만났어. 만났는데 둘 중에 하나가 무거워. 그럼 만나면 하나가 들어가겠지. 이런 경계가 하나 있고, 둘이 만났는데 누구 하나 무거운 게 없어. 그럼 만나서 구겨진다. 이런 경계가 있어. 그래서 둘이 만나서 하나가 들어가. 그런데 섭입형이야. 섭입형. 근데 둘이 만나서 부딪혀. 그냥 구겨져. 그런 걸 충돌형이라고 한다. 그럼 충돌형 경계가 되는 경우는 대륙판이 만날 때는 충돌형이 돼. 대륙판끼리 서로 무거운 게 없어. 그러니까 만나면 그냥 구겨져. 근데 섭입형은 두 가지 부류로 갈리는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은 해양판끼리는 좀 더 무거운 해양판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만나면 누가 무거웠었니? 해양 지각이 무거웠었지 아까? 그럼 해양판이 대륙판 밑을 파고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지역은 일단 파고 들어가니까 둘 다 골짜기 생겨. 둘 다 해구를 만드는 건 똑같아. 근데 여기는 바다잖아. 바다니까 섬을 만들어. 여기서는 호상 열도를 만든다고 얘기해. 이건 뭐냐? 호, 부채꼴 호, 상, 모양, 열, 줄지어 있다 이 뜻이야. 부채꼴 호의 모양으로 줄지어진 섬. 그래서 호상열도라고 그래.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있는데 일본 이렇게 있지? 부채꼴 호의 모양으로 줄지어져 있다고. 이런 데를 호상열도다 이렇게 부르겠다고. 근데 여기는 육지잖아. 섬을 못 만들어. 그래서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 자, 그림으로 볼게. 이 지역 보면 자, 이렇게 왔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럼 얘가 A고 얘가 B야. 누가 무거운 애야? B가 무거운 애지? B가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땅이 있어. 자, 여기 파고 들었잖아. 그럼 여기가 뭐라고? 파고 들어서 골짜기 생겼네. 해구. 여기가 해구야. 해구. 여기 바닷속이야. 물속. 바닷속. 자, 그리고 얘가 쑥 파고 들어가고 있잖아. 이런 데를 섭입대라고 해. 섭입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구과학의 이제 종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못 알아듣게 쓰는 거 좋아하거든. 왜냐면 섭입대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들어간 느낌이다. 그래서 이걸 못 알아듣게 쓰려고 이걸 뭐라 하냐면 베니오프대라고. 이제 이런 못 알아들어. 베니오프는 전혀 상상이 안 되니까. 왜? 사람 이름이야. 이거 차진의 이름이야. 베니오프대라고 한다. 베니오프대. 됐지? 자, 그럼 이랬을 때 땅이 이렇게 있거든? 지진이 빵 터졌어. 여기서 지진이 빵 터졌다. 그럼 실제 지진이 터지는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진원이라고 해요. 진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지표의 한 지점 있지. 여기를 진앙이라 그래. 자, 일단 명칭 안 상태에서 자 다시 볼게요. 자, 얘 보면 지진 터질 수 있지. 들어가니까 지진 터질 수 있어. 지진 터질 수 있다고. 그럼 진원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깊어지고 있어. 즉 B가 A를 파고 들어감에 따라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이 말은 섭입하지 않는 판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 깊이가 어떻게 된다고? 깊어지고 있다고.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과거에 많이 나왔던 문제야. 여기가 A고 얘가 B인데 진원이 딱딱딱딱딱 해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찍혀있어. 진원이. 그럼 누가 무거운 거야? B가 무겁다고. 왜? A로 가면서 깊어지니까. 아, 그럼 B가 A를 파고 들어가는구나.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두 번째.
마그마가 생길 수도 있거든. 마그마 생기니까 어떻게 뻥 하고 화산 터질 거 아니야. 뻥 하고 화산 터지겠지. 그럼 여기다가 섬들을 이렇게 만든다고. 섬들을. 그래서 해구랑 나란하게 섬을 만들어낸다고. 그럼 화산 활동은 섭입하는 B판에서 일어났니? 섭입하지 않는 A판에서 일어났니? A판에서 일어났지? 즉 섭입하지 않는 판 쪽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혹은 진앙이 분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얘도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C판, D판, E판이야. 근데 진앙이 이렇게 찍혀있어. 자,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어느 한쪽의 몰빵으로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는 건 수렴형 경계라는 얘기야. 왜? 발산형은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일어나. 발산형이나 보존형은.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난다고 지각 변동이. 근데 수렴은 어느 한쪽에 몰려 있는 거야. 그럼 얘네는 다 지금 수렴이지? 그럼 E하고 D하고 만나서 누가 들어간 거니? E가 들어간 거지? 왜? 뒤쪽에서 다 터지니까. E하고 C하고 만나서 누가 들어갔어? E가 들어갔네? 됐어? D하고 C하고 만나면 누가 들어갔어? D가 들어갔네. 맞아? 누가 제일 무거운 거야? E. 그 다음이 D. 그 다음이 C가 된다 이거. 이거 묻는 거야. 다만 옛날 문제들이라고. 옛날 기출문제는 다 이런 식이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 알류산, 일본, 필리핀이 여기에 해당한다. 알류산, 일본, 필리핀이 여기에 해당해. 다만 일본은 대륙판이야. 근데 해양판의 성질을 갖는 대륙판이야. 일본은. 특이하게 그래. 근데 대륙판이라고 하는 건 대륙만 있어야 대륙판이 아니다. 육지하고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데 육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으면 대륙판이라고 하는 거야. 대륙판에서 무조건 대륙만 있는 건 아니야. 바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 얘는 특이한 지역이라고 얘는. 자, 다시 얘는 똑같은데 대륙이 이렇게 있고 해양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 바다가. 그러면 똑같이 해구를 만드는 건 같아. 근데 여기가 육지니까 섬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화산은 터진다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여기 퇴적물들이 가볍다 보니까 쓸려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산맥이 생긴다고. 그래서 요거 만들어지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어디냐면 칠레, 페루 해구, 안데스 산맥이 여기에 해당한다. 안데스 산맥. 근데 나중에 마그마의 종류를 3개 배워.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이렇게 배우거든. 그럼 여기는 화산 터졌으니까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셋 중에 하나가 분출됐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누구냐? 여기가 안산암질이야. 왜? 안산암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 산맥이 안데스야. 안산암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안데스라고 부른다. 왜냐면 안데스라고 하는 돌의 학명이 안데사이트야. 안데사이트. 그래서 항상 안산암질 마그마 분출은 이 동네를 주구장창 얘기한다. 왜? 제일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그럼 섭입형 경계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은 얘는 천발도 있고 신발도 있어. 그리고 화산도 터져. 즉 모든 지각 변동이 다 일어나. 섭입형. 모든 지각 변동이. 자, 마지막 충돌이야. 여기는 대륙판 만나니까 구겨져. 그래서 습곡 산맥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히말라야야. 히말라야 산맥이야. 즉 대륙이 있고 바다가 있고 대륙이 있어. 자, 다가와.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돼? 얘랑 똑같지? 얘 들어갈 거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니? 바다가 사라지겠지? 왜? 해양지가 일로 들어갔고 해양지가 일로 들어갔잖아. 점점 없어져. 그럼 점점 없어지면 이제 대륙끼리 만나겠지? 그래서 꾸겨져서 여기서 산맥을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산 정상에서 조개 화석 나올 수 있냐 없니? 있지. 왜? 여기 있는 퇴적물 쓸려? 올라갔었으니까. 퇴적물 쓸려? 올라갔었을 거니까. 그래서 이 충돌형 경계는 마그마는 있는데 대륙 지역이 두꺼우니까 못 나와. 그래서 화산이 안 터져. 그래서 여기는 지진만 나는데 천발 지진과 신발까지는 안 일어나고 중발 지진 정도까지만 나타난다. 중발 정도 지진까지만 나타난다. 됐어? 그래. 그럼 지금 찍어야 잠깐 찍어. 지워야 돼서.
자, 책을 잠깐 볼게. 책에 보면 일단 탄 구조론의 형성 과정 맨 앞에 페이지 12페이지 있지? 거기에 이제 그림들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잠깐 볼게요. 탄 구조론의 형성 과정. 이 페이지에 보면 기다려줘요. 자, 12페이지에 그림 보면, 자, 초대륙, 판게아, 여기 있지, 판게아. 판게아가 이렇게 있었을 때, 현재 북반구에 해당하는 대륙 이름이 로라시아였다. 남반구에 해당하는 대륙 이름은 곤드와나라고 불러서 곤드와나.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바다가 테티스라고 하는 바다야. 나중에 이게 누가 되냐면, 이게 지중해가 돼. 지중해. 그리고 판게아를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바다 있지. 요 바다를 판탈라사라고 불러. 판탈라사.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면 얘가 태평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대서양이 없어. 그럼 대서양 언제 생기냐? 얘가 떨어져 나갔을 때 이렇게 벌어져 나가면 이 사이가 이제 대서양이 된다. 이게 이제 대륙이동설에서 말하는 판게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멘틀 대륙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얘는 해령이란 말 모른다고. 섬 만들어지고 산맥 만들어지고 해구 만들어진다. 섬은 없고 멘틀 대륙가 여기서 상승한다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해양지역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그리고 돈다 이 얘기라고. 자, 그리고 세 번째. 해저 확장설 할 때 해저 지형들 얘기하는 거야. 해저 지형들. 해저 지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해저 지형이. 해저 지형이 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판구조론 얘기하는 건데, 판마다 이동성 다르다 이 얘기하는 건데, 보면, 자, 판의 경계 봐볼게. 여기 있지, 여기. 아, 이걸로 말고, 여기 다음 쪽으로 보자. 어디냐면, 요거, 18쪽. 18쪽 그려놓고, 18쪽. 아까 예시로 든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봐. 첫 번째, 히말라야. 여기 있다는 거지? 여기 뭐야? 충돌형이지? 충돌형. 두 번째, 일본 해구 여기 있지? 근데 이제 표시 안 된 게 여기가 필리핀이야. 여기가 필리핀. 됐니? 그리고 여기도 표시 안 돼 있어. 여기가 칠레 페루 해구야. 칠레 페루 해구. 그림상에서. 칠레 페루 해구. 자, 그리고 알류산이 여기지? 여기도 표시 안 돼. 여기 알류산. 지금 일본만 표시해놨는데 알류산이 여기야. 됐니?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존형. 산 안드레아스 산층 있는데 대표적으로. 물론 요 사이사이 다 보존형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대표 여기가 대서양 중앙해령 얘기하는 거야. 대서양 중앙해령. 그리고 요 라인이지, 요 라인.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야. 그리고 요쪽이 이제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이쪽에 있어. 아프리카 쪽에.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가 여기 있네, 여기.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된다, 이거. 됐니? 그래서 예전 문제, 기출문제 많이 풀다 보면 과거의 문제들도 풀게 되잖아. 그럼 과거의 문제들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과거 문제들에서 요 해당되는 지점들 있지? 이거를 A, B, C, D, E 이렇게 해놓고 특징 물어봐. 외우라는 얘기지. 지도상의 위치랑. 요거랑 비교해서 외워주면 돼. 18쪽에. 됐지?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다음이야. 중요한 건. 대륙 분포의 변화, 지구 자기장에 대한 얘기다. 요건 어차피 책 좀 읽어보면 금방 돼. 근데 지구 자기장, 요거를 이제 이해하고 가야 된다고.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인데, 지구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장이 뭔지를 잠깐 얘기하자. 이거 먼저 얘기하자. 지구 자기장이 생긴 이유는 그냥 외맥의 대륙 때문에 생겼다 그랬어. 얘가 돌다 보니까 자기장이 생긴다. 근데 얘가 액체라 그랬잖아. 그냥 액체가 항상 일정하게 도니? 아니잖아. 일정하지 않지.
그 말은 얘가 일정하지 않아. 그 말은 지구 자기장도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야. 얘도 변한다고. 자기가 변할 거야. 그런데 장이라고 하는 건 공간이야. 자기는 자석의 성질이 미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자석의 성질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 장이라고 한다고. 근데 자석의 성질이 미치는 공간이 내 눈에 보이니? 안 보이잖아. 근데 인간들은 이걸 눈으로 보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이걸 그리자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얘를 자기장을 내가 눈으로 보고 싶어서 뭘 그리냐면 자기력 선이라고 하는 걸 갖다 그리기 시작해. 자기력 선을 그려서 이걸 표시하겠다 이거거든. 그러면 자기력 선은 어떻게 그리자 이렇게 했냐면 초등학교 때는 철가루 뿌려서 그렸어. 철가루 쫙 뿌리면 자석 주위에 철가루 쫙 뿌리면 얘가 싹 늘어서잖아. 이게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표시하고 있는 거야. 그거 하나하나의 선이 자기력 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 시킬 때 어떻게 사람들이 약속을 했냐면 나침반 이용해서 하자고.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력선 방향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한 거야. 이건 지금 책이 없어. 자기장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잠깐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자석이 이렇게 있어. 막대 자석이. 얘가 N극이고 얘가 S극이야. 됐어? 내가 여기다 나침반을 이렇게 놨어. 나침반을 놨어. 그럼 나침반의 N극은 어딜 가리켜야 돼? 왼쪽 가리켜야 돼? 오른쪽 가리켜야 돼? 이게 쉽잖아. 자석은 서로 다른 극끼리 붙는 거지. 그럼 나침반의 N극은 왼쪽을 가리키겠네? 그치? 나침반 N극을 색깔로 칠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가리킬 거야. 자, 그럼 내가 여기다 놨어. 어디 가리켜? 다시 왼쪽 가리키겠네. 여기 가리킬 거야. 자, 여기다 놓으면 이번에는 여기 가리킬 거고. 됐지? 여기다 놓으면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가리킬 거다 얘기잖아. 이걸 촘촘하게 놓을 거란 말이야. 촘촘하게 놓으면 이제 그려지는데, 자, 그럼 봐봐. 자기력선은 N극에서는 어떻게 돼? 나오지? S극에서는 들어가고 있네. 그치? 중간에서는 지나가고 있을 거고 다시 나오고 들어갈 거다 이거라고. 이걸 촘촘하게 놓으면 이제 곡선으로 아름답게 그려지겠지. 그렇게 그려질 거라고. 됐니? 근데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지구의 자기장을 표현하겠다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지구의 자기장을 표현하겠다. 그러면 지구의 자기장을 보면 봐. 현재 볼게.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가 적도라고 칠게. 실제 이제 기울어 있지만 기울지 않고 그냥 똑바로 그려놓게.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 위쪽은 북쪽이지. 아래쪽은 남쪽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북반구고 여기가 남반구인 거 아니야. 설마 하고 물어볼게. 설마. 자, 여기 적도잖아. 적도를 저위도라고 부르지. 그러면 극지방은 고위도라고 부르지. 그러면 남반구는 여기가 고위도지. 즉 북반구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고위도로 가는 거지. 그럼 방위사로 어디? 북쪽으로 가는 게 고위도다. 남반구는 남쪽으로 가는 게 고위도로 가는 거다. 내려오니까 이것도 저위도에 이런 미친 생각하면 안 된다. 가운데 기준은 위아래다. 됐지? 그래서 지구의 가로줄을 위도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지구의 세로줄을 뭐라 그래? 경도라고 한다. 세로줄은 경도라고 한다. 자, 그럼 다시. 그럼 여기는 지리상으로 북쪽이지? 여기는 지리상으로 남쪽이 되는 거지? 근데 현재 지구 자기장이 있는데 지구 자기장을 조사해 봤더니 지구는 북반구가 S극의 성질을 띠고 있대. S극의 성질. 이거 왜요? 그러면 안 돼. 그냥 저런 성질을 띠고 있어. 지구는. 그럼 여기는 N극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그럼 내가 여기다 나침반 갖다 놔봤어. 나침반 바늘의 N극이 어디 가리켜야 돼? 이제 평상시에 나침반 안 써봤지. 나침반 너무 어디 가리켜? 북쪽 가리키잖아. 왜? S극이니까. 여기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됐어? 얘는 여기를 가리킨다고. S극은. 됐니? 현재 이 상황이야. 자, 그러면 현재는 자기력선이 지구로 쳤을 때 북쪽이랑 남쪽 중에서 어디서 튀어나오니? 자기력선이? 남쪽에서 나와야지. 왜? 얘가 N극이잖아 지금.
야 이건 자극이 아니야. 지리상 북극과 지리상 남극을 얘기하는 거야. 자석의 극은 이거라고 지금. 그럼 여기서는 들어오겠지? 다시 여기서는 나간다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들어온다고. 여기서는 지나가겠지? 됐어? 자 그런데 지구의 자기장은 변한다 그랬잖아. 그럼 현재 만들어진 돌과 현재 돌이 하나 만들어졌어. 그럼 여기서 새긴 자기장 방향은 현재 자기장 방향과 똑같아야 되지. 그게 잔류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뭐야? 정자극인 거야. 현재 돌 속에 만들어진 자기장 방향 무조건 현재 방향이 똑같을 거니까. 그런데 역자극기가 있었다고 가정하자. 뭐 실제로 있었으니까 역자극기야. 그럼 이때는 지구가 똑같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지구가 똑같이 이렇게 있어. 자, 자존심 이렇게 있어. 자, 지구의 북쪽과 남쪽 변해 안 변해? 바뀌어? 자전축이 막 뒤집어져? 이런 일은 없어. 여기는 여전히 북극이야. 여기는 남극이라고. 그런데 여기가 적도잖아. 자기장이 이때랑 어떤 상태라고? 반대라고. 그럼 자극이 바뀌었겠지? 그럼 북반구가 뭐의 성질을 띠어? N극의 성질을 띌 거야. 남반구는 S극의 성질을 띌 거야. 그러면 나침반을 갖다 놔. 그럼 나침반의 N극이 어디 가리켜? 나침반의 N극은 S극을 가리켜야 될 거 아니야. 왜? N극이랑 S극이랑 붙으니까. 그럼 나침반 바늘의 N극은 어딜 가리켜? 남반구를 가리킬 거야. 남반구를. 그러면 자기력선은 이제는 북반구에서 뛰쳐나오지. 남반구에서 들어가지. 다시 나오고 들어가고 지나가지. 됐니? 그러니까 나침반 바늘의 N극을 보고 아 저기 지리상 북극이구나 이지가면 안 된다고. 왜? 그건 정자극기일 때라. 역자극기가 되면 나침반 바늘의 N극은 어디를 가리켜? 남쪽을 가리킨다.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건 지리상 북극이 아니라 얘는 자기력상 북극을 가리키는 거야. 자기력상 북극. 즉 정자극기 때는 자기력상 북극이나 지리상 북극이랑 비슷해. 왜냐면 실제로 완전히 일치하진 않거든. 위치가. 근데 역자극기일 때는 자기력상 북극이 어딜 가리킨다고? 남쪽을 가리킨다고? 이게 일단 첫 번째 기본이야. 됐니? 자, 두 번째. 어느 동네 갔어. 땅이 이렇게 있거든? 자기력선이 갖다 꽂혔어. 이거 북반구야, 남반구야? 자기력선이 갖다 꽂혔어. 북반구야, 남반구야? 북반구. 그럼 안 돼? 왜? 이게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 몰라, 지금? 왜? 역자극기 때 남반구에 꽂혀. 그럼 이 그림 보고 이게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문제에서 써줄 수도 있어. 근데 안 써줬어. 그럼 판단을 해야 돼. 어떻게? 방위가 써져 있네.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래. 그럼 정자극기니 역자극기니? 이러면 정자극기야. 왜? 봐봐. 정자극기 때는 자기력선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간다. 남에서 북을 향해. 그럼 정자극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야? 아, 북반구구나. 이 얘기라고. 됐어? 그럼 위도는 저위도야, 중위도야, 고위도야? 중위도야. 왜? 저위도는 땅과 자기력선이 나란하게 가. 고위도는 거의 수직으로 갖다 꽂혀. 비스듬히 들어오니까 얘는 아, 중위도겠구나. 이 얘기야. 위도 몇 도인지 모르고. 됐어? 자, 다시. 자,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래. 근데 자기력선 이렇게 간대. 그럼 이거 어디야? 위도 어디야? 위도. 적도. 나란하게 지나간 건 적도잖아 지금. 근데 정확하게는 적도가 아니라 자기적도야. 자기적도. 그럼 이거 역자극기니 정자극기니? 역자극기지? 왜? 자기력선이 북에서 남을 향해 가잖아. 북에서 남을 향해 간다. 그럼 이건 역자극기인 거야. 이 자기력선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정의를. 그래야 정자극기, 역자극기 판단이 된다. 자, 하나만 더. 자, 뛰쳐나갔어. 근데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래. 이거 북반구야, 남반구야? 이거 북반구니, 남반구니? 자, 일단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부터 찾아야지. 이게 정이야, 여기야?
여기야. 왜 북에서 남을 향해 가니까. 그치? 그럼 역자극기 때 튀어나와. 어디야? 북반구네. 이거 북반구야. 됐어? 원래는 여기다가 내가 나침반 설치하잖아? 그럼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야. 여기다 내가 나침반 설치했어. 그럼 나침반 바늘이 어디?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됐니? 이 상태라고. 일단 고지자기를 하기 전에 요거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정확하게 돼. 자기력선은 어떻게 간다. 그럼 자기력선이 가리키는 거 보고 나서 방위가 주어지면 정자극인지 역자극인지 구분을 하겠다. 이거로. 이건 이해할 수 있지? 되겠지? 쉬었다가 고지자기. 쉬었다가 고지자기.